강인한 의지를 가진 40대 초반 남성이 이혼 후 결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 없이 삶이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결혼 후 실제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겪은 후에는 결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경험하고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재의 심경을 설명하려 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더 잘난 남자를 만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아직 꽤 많은 대출금이 남아있지만 빨리 갚고 나서 당신이랑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항상 미안해하고 너무 말을 그렇게 해 죄송하다. 취직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세상인데 우리 둘 다 일하면서 무사히 지내니까 행복한 거 아니야? 돈을 분수대로 쓰면서 살면 되고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니 고마워. 그래도 하루빨리 승진해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보고 싶어. 아내는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착한 여자였어. 문제는 내 장모님이었어.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아내를 키우셨다. 그래서 장모님은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김서방, 아직도 월급이 250만 원밖에 받는데 나이가 몇이고 250만 원이 뭐야 정말 부끄럽다. 내 딸만큼은 제대로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차가 아니면 처녀 귀신으로 죽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빨리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야 해. 하지만 나도 그렇고 싶은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나요?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풀릴 겁니다. 어느 세월에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말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서방 찬을 보면 팔자가 늘어진 것 같다고. 장모님 이미 부업으로 프로그램 개발 하고 있어요. 한 달을 3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고 생활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마음이 되기 전에 꼭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야. 내 딸 데려가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난 뒤 내가 이는 뜨고 끝까지 지켜볼 테니 하루빨리 내 딸에 호강시켜줘야 하네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제 얼굴만 보면 화가 안 하셨는데 한 번도 위로나 응원을 주는 따뜻한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아내의 마음은 한결같이 저를 위하고 이해해주고 있어서 장모님의 훈계와 무시 막말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내에게서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여느 때처럼 돈 못 버는 사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짜증을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어떻게 된 게 차장 진급까지 한 사람이 월급이 크 모양이야. 차내 가칭급하면 내 딸이 직장을 관둬될 줄 알았는데 KF는 내 월급이 더 늘어나기를 원해. 내가 2천만 원을 받는데도 내 딸 호강은 언제쯤 시켜주려나. 엄마가 돼서 김서방 능력이 그게 단 이뿐인데 누구 탓해. 나중에 부장이 되어도 내 운명은 회사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란다. 내가 팔자 필러 일은 하지 않으니까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옳다. 여보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버는 돈은 더 내게 주는 건데? 대출금도 거의 갚았고 평판도 좋아지고 있어? 뭐 그런 소릴 하고 싶은 거야? 내 친구들은 남편한테 명품백도 받았다며 잘 나가는 차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직도 뚜벅이 삶의 짝을 맞추며 가방을 메고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은 그리 불쌍하지 않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장모님과 심지어 아내까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며 제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는 게 답이라는 친구들의 말이 번뜩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가 그저 그럴 것 같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라고. 모의외로 부장의 부인이 되면 삶이 어떻게 트집어질지 상상도 못했으나 꼴랑 350만 원을 벌어온다고 해서 쉬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요청하신 언어로 번역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은 나를 믿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며칠 만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새로 시작할 작은 35C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개발이라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다른 자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회사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빠서 자정이 되어야 퇴근했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회사 일에 시달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무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밥은 먹고 이런 여유를 가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당연하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매일같이 상사들한테 시달리네. 멀쩡하겠냐? 내 친구들은 다들 남편 덕을 보며 집에서 호강하는데 내 꼬라지는 어떻게 하나도 나신 게 없다. 당신 사업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언제쯤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냐? 응, 아직 초반이라 수익을 내기 힘들어. 어플을 개발하고 출시하면 분명 대박 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할 곳 죽어도 대박 친다는 소리만 듣는다. 당신한테 사업을 허락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성공해야지. 그래서 나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래, 실컷 자랑할게. 그러면 집에 가서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 끊어. 아내는 제가 뭘 먹는지 국민과 난인지 걱정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고 긴 한편이었지만 사회생활에 찌들고 몸은 지쳐가서 그런 것이겠지? 제가 100번 이해하기로 했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나는 휴대폰 앱을 출시하게 되었어. 요즘 유행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날씨 정보 앱과 사주팔자 앱,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 앱까지 총 3개를 만들었어. 저는 핸드폰 앱으로 등 보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장모님께 알렸어. 앞으로 대박 날 테니 두고 보려며 남편 덕과 사비 덕을 보며 살 거라고 말했어. 그러자 장모님은 핸드폰을 휙 던지며 이런 건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 없는 걸 개발해야 돈을 벌지? 날씨, 사주팔자, 걷기 운동까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뭐 하루 만들었나? 이해가 안 되고 타이가게 나게 내 딸 고생시킨 게 보이네 라며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했어. 아내는 내 어플을 한 번씩 보고는 우린 기다리지 않았어. 이게 당신 한계인 거지 라며 무정한 대답을 했어.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이토록 모진 취급을 받으니 마음이 참 좋지 않았다. 결혼 초에 아내와 연애할 때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제안과 함께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끼기에 편했다. 남편이 돈을 잘 번다 보니 사랑받는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어플로 대박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어플 출시 후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편했는데 그 때문에 아내가 귀찮아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전에는 밥상을 차린 적도 없는데 저희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없었고 아내의 투정과 짜증을 참았죠. 수익이 생겨서 작은 회사 생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울릴 때면 그동안 연락이 두드리기를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임금쟁이가 매장을 옮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앱 출시 대박 조짐 어떠해요? 지금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아니, 애니 지망하는 제 마누라에게 바가지 실컷 끊고 살았어. 요즘에는 조금 자유롭다. 그리고 뜸을 누리던 중에 전화가 왔어. 동기가 안부와 응원을 해준 후 전화한 목적을 말하고 있었어. 형,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 비밀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형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뜸을 즐기던 중 있었던 큰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요새 연애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선이 잡혀서 장소에 도착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익숙한 얼굴 누구야? 형, 당신요. 그 소리는 뭐야? 나와 왜 결혼선을 보러 갈까? 닮은 사람을 찾는 거겠지? 아니야, 결혼식 때 만난 형수였어. 얼굴과 이름이 똑같더라고. 형수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고 나왔어. 그리고 사장님께서 연락처도 알려주셨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하며 너무 황당한 말을 듣고 가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배는 아내의 연락처를 읊으며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아내의 전화번호가 맞았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왜 실증을 위해 나갔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일찍 부엌에서 밥을 차릴게 귀찮아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알았어.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섣부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 흥신소를 방문하여 아내의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몇 일 동안 아내를 따라보았지만 장모와 자주 어울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요청하며 집과 점점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장모와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 내가 개발한 앱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날씨, 사주, 걷기 운동 등의 앱이 몇십만 회 다운로드되었고 수백 개의 사용자 리뷰가 달리며 회사의 매출도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대박이 터져서 제 통장에 2,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는 사무실 월세 30만 원과 전기세 5만 원도 있었어요. 그 큰 돈이 모두 제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었죠. 어플 개발을 계속하며 1인 사업을 운영해도 평생 걱정 없이 돈을 모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캐고 있던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남자들과 커피를 마시는 사진과 녹음한 음성이 제 손에 넘어왔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이혼을 결정한 것 같았고 새로운 남편과 사위를 찾고 있었어요. 꼬박꼬박 월급을 아내에게 주고 더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행동들이 이혼으로 이어지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무능함을 반성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향한 배려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흥신소의 사장이 건네준 그 사진을 보는 것이 다행인지 그 후에 녹음된 2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이름이 내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 연을 달면 무조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소송이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너의 남편이 소송을 할 리는 없겠지. 소신 없는 놈이 매번 이런 점은 물려주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야. 그게 그냥 너의 이름으로 된 집은 빼앗길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집을 팔아서 돈을 얻으면 대기업 사장이나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언제 이혼 얘기를 꺼낼까? 조만간 너의 어머니가 너희 집에 와서 내가 이혼하게 만들어줄 거야. 넌 자신해야 해. 그 아저씨가 너 헛소리나 할 때는 제대로 말해야 돼.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해. 성공하면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줄 예정이야. 다른 데로 시집가면 혼수를 빡빡히 준비해야겠지? 그냥 돈 낭비하지 말고. 고마워, 어머니. 어머니의 조언으로 사업화를 허락받아 집을 얻었으니 이제 원하는 잘나가는 남자를 만나면 장땡이야.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진짜 지쳐서 맨날 찌질한 남편과 살기 싫어. 녹음된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고 막상이면 배신당한 느낌을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납니다. 나는 아내가 뒤통수를 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했다. 대형 로펌으로 가서 아내와 장모의 계략이 담긴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흥신소 사장에게 2배의 돈을 주며 아내의 속셈을 드러내달라고 부탁했다. 장모는 내 집에 찾아와 나를 비방하며 말했다. 그러나 난 이미 돈을 벌고 있음에도 이를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흥신소 사장이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답했을 때 장모는 억지스런 말을 하며
나에게 협박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다. 내가 크게 놀라지 않았어. 그래서 난 연기를 시작했어. 처음에 장모님, 부탁이야.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해. 어제 그 집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장모님 말씀대로 한 달 안에 성공시키겠다고 당장 많은 말은 하지 마세요. 한 달 안에 성공시킬 거라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사업 시작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어쨌든 내가 한 달에 시간을 달래 쓰는 거면 기대해 볼게. 내 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도 내가 참을 수 없을 거야. 알겠어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장모님도 만족한 것 같았고 나갔어. 아내에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섭섭해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물었어. 아마 장모님이 진짜로 이혼시키겠다고 하면 내가 장모님의 말을 따를 건 아니라고. 엄마가 너 정신 차리고 사업 제대로 해라는 소리야. 진짜인가? 당신이 2호가 되려면 사업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성과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분발해야겠다고. 그래. 남자와 함께 선을 받아온 사진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씩씩하게 이 마누라가 배신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집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속의 장면은 나를 깊이 상처 주었습니다. 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현재까지는 알려진 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우든든히 믿어왔던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도 행복하게 웃고 서 있는 우리 둘의 모습이. 이제 그것은 언제나 믿었던 것과 달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란 생각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나는 마음 가물픈 채로 헛개비처럼 준비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일에 대처하기 어려워하지만 나는 그저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여기 머문 장소에서 떠난 다음에 내 자책스러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겠습니다. 결혼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어서 걸자고 했던 날이 생각나네요. 아내가 집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제 흔적을 지우고 상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분으로서 집 한 채에 있으면 허세를 부리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사진이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서 뒤집어버렸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불륜 증거를 보여주니 박수를 쳤더군요. 게임이 끝났다며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친명의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어도 뺏길 일은 없다며 이게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인정이가 이혼할 때는 집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바람도 피워서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갖다 붙여 정말 완전 염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를 소장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젠 바로 그 길로 갈 겁니다. 돈만 챙기는 것을 멈춰주셔야죠. 그래서 제 마누라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주세요.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며 말했고 저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최후 아니라 밥상이라고 말이죠. 시궁창에 밥이 떨어지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 미소를 짓고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인생도 이제 끝장이니까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식사 중이었네요. 나도 배고프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나한테 자네 밥 차리라고 하는 건가요? 돈도 못 벌면서 양심 없는 사람 팔만 차리라고 하는군요. 아직도 잠이 오지 않는데 어쩌죠? 하지만 집사람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어요. 모처럼 이른 시간에 들어왔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쉬울 때에는 장모님과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팔만 차리라고 할 순 없어요.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네요. 중소기업 창업하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 출세는 어려운 일이에요. 약속을 기억해야겠어요. 한 달 안에 사업 성공 못한다면 딸이랑 2월에 시집 보낼 거예요. 마침내 그때가 왔네요.
장모님과 마누라를 놀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양쪽 말 다 듣고 결정하려고 해요. 딸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아직도 남자들이 줄을 서는 것 같아 기분 나쁠 정도네요. 좋은 집안에서 시집 보낼 생각이라 정감 얻어요. 엄마의 말대로 할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할 희망이 없다면 끝내자고 생각해요. 문서에 도장 찍어서 헤어지자고 결심했어요. 4명의 니에게 당신을 못 만나도록 하겠어요. 알겠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이제 빚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제가 말하자 아내가 아닌 장모님이 바로 말하더군요.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얼마나 빛을 받길래 그래?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출시한 어플이 조금 인기를 얻던 보니까 2,400만 원은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말에 장모님은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김서봐. 지금 연봉 2,400만 원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라고 한 건가? 지금 나란 장난에 내 딸이 그렇게 우스워. 꼴랑 그 돈 벌면서 만족하는 자네가 참 불쌍하다. 5월 200만 원 벌면 인생 패배자. 에잉, 여 인간이라고? 커즈 같은 놈이 회사를 관두고 더니 더 거지가 됐네. 긴 말 할 것 없다. 내가 이 원서료 챙겨왔으니까 얼른 도장 찍고 끝내자. 장모님은 다급하게 핸드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어 놓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계략에 이따금 웃고 말문을 열었네요. 장모님, 누가 연봉 2,400만 원이래요? 한 달 순수익이 2,400만 원인데요. 회의 거짓말. 이혼 도장 찍기 싫어서 헛소리 하는 거지? 자, 내가 그만한 돈을 벌었다는 증거라도 있어 능력도 없는 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입출금 내역서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간 들어온 입금 목록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그러자 장모님과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잠실 침묵이 흘렀고 장모님과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동안 겸손한 척한 거야? 왜 네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민망하고 맨 내가 조금 전까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나. 그리고 난차 내가 해낼 거라 믿고 있었네. 서류를 핸드백에 집어넣으며 실질 웃더라고요. 어쩜 통장 잔고를 보자마자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도 기가 막히고 대단하게 보였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파악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잘 된 거였으면 왜 말을 안 했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냐고 나 섭섭해.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까 내가 한 말은 당신이 분발하고 한 말이 느꼈어요. 자기도 알지?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왜 하겠어? 팀 서방, 내 딸은 한결같이 차내를 믿어왔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나는 심하게 매사에 관대한데 나는 청신차에 일정 넣은 것만 생각해서 서치하니 워낙에 이것을 해서 미안해, 김사방. 나는 두 사람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어디까지 가나를 놀라게 했는데 이윽고 장모님이 이해하시며 김서방. 뱀이 아니고 부지를 시키러 온 오랜만에 참모가 솜씨를 보여줄 테니까 하고 내 등을 토닝토닝 썼어.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일단 샤워하고 편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갔어. 여태껏 장모님이 내 아내에게 받아본 적이 없던 12첩 반상을 처음으로 봤어. 식탁에 한 토리도 빠짐없어 보였어. 돈 좀 번다고 이렇게나 달라진다는 게 참 웃긴 것이었어. 어째선 원님, 뭘 이리 많이 차리셨어? 갈비도 생선도 닭볶음탕까지 요렇게 많이, 이제야 나에게 사위 대접을 해주시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어차피 안 먹을 거긴 한데 힘들게 차리셨을 텐데 미안하게 됐어. 그게 무슨 말인지 배고프다고 해서 입맛이 떨어졌나? 아니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말기만 하나? 다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요, 배고프긴 한데 장모님이 차려준 밥은 역겨워서 못 먹겠어. 그동안 몰래 집사람에게 선을 보일까?
제가 함께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고3이 되어 시집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 음식들은 더럽고 추악해 보이는데 장모님이 흥분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선을 보게 하다니 무슨 소리냐며 난처해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그 상황에 맞선 부인이 더욱 화를 내며 음식들을 흩뿌리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뒤로 물러선 두 사람 앞에 터진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부인이 선을 봤을 때의 모습과 그 짓을 하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미스터리와 긴장이 해소되고 가족 내의 불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딸에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며 가정일을 맡기고 이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딸은 집에 있는 남자의 부동산 사업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화를 내며 진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지만 어머니는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내려지르며 사업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데 어머니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녀가 한다는 말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저도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의 다가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싹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당신이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바람을 피우고라고.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살자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똥개가 없겠다. 게다가 넣은 욕심이 끝도 없는 년이야. 회사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매달 300만 원 넘는 돈을 갖다 바쳤는데 도수고했다라는 말은커녕 이끌 푼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날 깔아뭉개고 무시했지. 네 친구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워왔냐? 그래서 남편 갈아치우고 명품백 사줄 놈에 고르는 중이었어. 장모님은 어떻구요? 걸핏하면 이혼시키고 잘 나가는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면서 절사위는커녕 사람 취급도 안 했지요. 아까 저한테 이미 어인간이고 인생 패배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 패배자의 자잉여인간은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빨아먹고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패배자라고요. 어쨌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했으니 법원에서 봅시다. 내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 테니까. 제발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다시 시작할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 모든 일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는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은 더욱 굳어졌어요. 결국 법원에서 내게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요. 집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지 상관없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내는 명의를 내게 넘겨줘야 했고 정신적 보상금까지 제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간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그 남자는 제 아내가 이미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제 아내를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의 집을 팔아 위자료 지급하고 싸구려 원룸에 이사해 살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승리를 쟁취했어요. 지금은 저의 어플 사업이 대박을 했고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월 3천만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무래도 전 아내와 장모에게 당한 영향 때문일 거예요. 현재로서는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앞으로 무언가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찾아왔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땠나요? 삶의 반전을 맞이한 제 이야기는 꽤 재밌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응원의 한마디로 제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떠날게요. 모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